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치였는데 우리 시장은 또 양대 지수 모두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연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오늘도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은 어제 좀 깊은 음봉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조정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테마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다르게 우리 증시 좀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정말 변동성이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로 좀 심한 시장인데, 제가 대본을 올려드릴 때까지만 해도 조용한 지수 흐름, 초전도체의 날이다라고 써서 보내드렸는데, 대본 드리고 나서 10분 뒤에 지수가 또 바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무디스에서 미국 지역은행의 부채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좀 기사가 좀 나오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좀 밀렸고요. 우리나라 지수, 홍콩 항생 지수 모두 하락으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장, 오후장도 좀 다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거의 9시, 10시, 11시 이렇게 1시간 단위로도 지수 흐름이 계속 좀 바뀌는 모습이고 종목들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수가 좀 크게 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또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으로는 조금 지수 대비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인데 역시 좀 21선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다 보니까 계속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원래 어제 같은 날 좀 오히려 저는 하락 마감한 이후에 오늘 차라리 개파락으로 좀 빠진 이후에 반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하락에 대한 지지가 좀 더 확인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갭상승으로 좀 뜨고 나서 지금 다시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까지 좀 겹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21선 자리로 회복했으면 했는데 오늘 자리에서 좀 회복을 하는 게 좀 좋았거든요. 근데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좀 마감되고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장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시장은 또 지나가면은 또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아직은 반등 시점은 아니니까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코스닥 시장도 어제 이제 중요하게 봤었던 라인 890포인트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노란투방에서는 차라리 여기서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더 좋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뜨는 게 오히려 좀 지수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개파락을 좀 원했었는데 지수 흐름이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890선 자리를 오는 지지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종가가 저점으로 역시나 좀 마감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선물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한번 하락 이후에 지금은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후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와 종목들 좀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줘야 다른 종목들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지지하는 구간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고,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저가 매수 들어가실 분들도 일단은 옵션 만기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은 게, 옵션 만기의 시장 변화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좀 이겨내시려면 차라리 결과를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많이 보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은 추매 타이밍이라든지 뭐 지금 상승으로 전환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은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약속했으니까 혹시나 2차 전지 관련주 쪽 신규를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추매 타이밍을 노리시든지 뭐 그렇게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물론 지수랑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수와 탄탄하게 받쳐줘야지만이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는 1시간 단위로 지수 흐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요.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로 해서 시장 흐름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시점을 정확히 잡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방 통해서 반등 시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장 지수 흐름과 반등 시점, 저점까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시그널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어디서 찾아볼까요? 네, 오늘 시장 역시 초전도체의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상승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초전도체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강세를 보인다는 게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갈 만한 테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들어갔다 좀 풀렸습니다. 일단 뭐 단기가 거래, 단기 거래로 들어가서 단기가 거래 들어갔다가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돼서 또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아침에만 해도 2,400억 정도 많이 터졌는데 뭐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저는 좀 매매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물론 이게 초전도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유의미한 뭐 실험 결과가 있다.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고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주식시장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관련주가 얼만큼 또 수혜를 받을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건 맞죠. 근데 주식시장이 항상 광기의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뭐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주식이 아니죠. 이건 주식 매매가 아니고 그냥 뭐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결과가 일단 시청자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 항상 이런 종목들로 욕심을 내면은 그 끝이 항상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뭐 이런 테마주에 있어서 뭐 적당히 뭐 수익을 내고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이제 욕심이 좀 들어가고 다른 종목들의 손실을 이런 종목으로 만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되게 많이 묻어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밀려서 대부분 수익이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일단 욕심 없이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뭐 팔고 나서 더 갔는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 끝은 항상
좋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지금 조정 이후에 갈 만한 종목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 너무 눈여겨보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 테마에서 매일같이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한 이런 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꾀할 때가 아닌가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업종 중에서 HBM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12단, HBM3, 예, TC 본드, 독점으로 공급했다, 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반대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은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시총 좀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데 흐름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장중에 한 8%까지 올랐었는데 8.6%.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장중에 한 8%까지 올랐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고점으로 따졌을 때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뭐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뭐 다시 제자리 또 갖다 놨는데 HBM 관련 쪽으로는 아직은 뭐 하반기에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술력이 계속 이제 올라가거든요. 지금 오늘 기사 내용에서도 말씀 좀 드렸듯이 HBM3, HBM4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12층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예, 12단. 그러니까 반도체를 계속 얇게 깎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술력 자체가 이제 핵심인데, 이게 얼마큼 더 지금 3나노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낮아지기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얼마나 더 단수를 올릴 것인가, 예, 이런 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쪽 업종에 대해서 뭐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엔지니어 쪽은 아니니까 이제 뭐 어쨌든 주식에서는 결과를 보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이제 HBM4까지 개발 들어간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수가 올라갈수록 더 빠른 속도, 더 빠른 처리 능력 이런 게 좀 나올 텐데 초전도체랑 엮이면서 좀 반도체 업종이나 뭐 이런 예,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뭐, 논 예정인 얘기고, 어쨌든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는, 일단 지수 흐름 때문에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일단 요 HBM 쪽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미 반도체는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아직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21선 자리 부분까지 와서, 일단은 뭐 내일 정도라도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와야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페타시스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가까이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요 3만원짜리만 지지 나와준다면, 뭐 추가적인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고 오늘은 뭐 플러스긴 한데 아직 음봉이라서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을 때 21선 자리 정도 한번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21선 자리에 안착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 자리를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전저점 깨지는 구간에서는 추세 전환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1선 자리가 내려오는 구간을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종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그 외에 이제 HBM3D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계속 좋은 흐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계속 음봉으로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HBM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방송상으로는 제가 간단하게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리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차트적으로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달간의 반도체주들 강한 상승 속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봤던 공략주로 다뤄봤었고 이스페타시스도 놀라운 상승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 시점을 어디서 또 한 번 공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매매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시그널 마지막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평소 이제 못 보셨을 테마라고 생각되는데, 네이버 웹툰 관련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랩. 예, Y랩인데, Y랩이 왜, 웹툰 관련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대 주주가 네이버 웹툰이에요. 예,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며칠 전부터 계속 강한 시세가 나왔었는데, 방송 중에는 따로 언급을 좀 안 드렸어요. 이게 크게 내년에 상장인데, 내년 상장 예정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렸다가, 오늘까지도 좀 상승이 좀 나와서, 저점 대비 많이 올랐죠? 한 8,000원대부터 지금 16,000원 가까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관련주 쪽으로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 MBT가 있어요. MBT는 이 네이버 웹툰 결제 서비스가 이제 쿠키라는 가상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결제를 쿠키로 결제를 하는데 이 쿠키 결제를 현금으로 하거든요. 예, 이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MBT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이버 웹툰 관련주라고 하면은 MBT만 이제 1순위로 뽑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Y랩이 상장하고 나서는 Y랩이 이제 대장주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요. 예,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나스닥 상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공략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엄청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 예전에 그런 기억이 좀 나스닥 상장 이슈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테마를 엮여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이슈를 좀 갖다 붙이면서 상승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부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상승을 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이런 관련된 이슈랑 종목들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 매일 찾아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거는 알아서 찾아서 드리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Y랩의 종목도 좀 흐름이 좀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좀 밀렸는데 아마 한 지지선 자리를 봤었을 때는 이 상장했었을 때 시가 자리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한 1,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조금 더 조정은 좀 받아야겠지만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자리 22,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신규 상장 패턴들이 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Y랩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에는 시장에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 그리고 반도체 같이 좀 굵직한 이런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부각이 되는 건 또 오랜만인데요. 과거에도 쿠팡이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처럼 또 한 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이슈를 분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직접 이슈를 분석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이슈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 통해서 시초가 공략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리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했던 이 종목이죠. 오브젠 8시 무료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한번 리뷰로 방송에서 다뤄보고요. 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 지난주 금요일 공략으로 하루 만에 21% 수익을 봤었고 오늘도 상승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공략주였습니다. 저희가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공략 지점을 잡았었는데 12% 수익 보여주고 있고요. 또 7월 28일 공략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들 언제 한번 재상승 보일 수 있을지 잡아봤는데 53% 수익률로서 좀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로봇계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좀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일 신고가 찍었죠? 15만 원 찍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거래량 터지고 나서 윗골이 다는 게 좀 좋지 못하고, 예, 그리고 오늘 같은 장은 좀 기간 조정 나오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딱 그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이는, 도지형 모양이 좀 나왔어요. 십자형 도지형 모양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결과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단은 계속, 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도, 예, 뭐 로봇팔 공개를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 로봇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뭐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매출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런 기술력 자체만으로도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주식에서는 어쨌든 기대감이 있어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간 조정, 거래 대금 없이 조정 받는 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일단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결과 나오고 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13만 원 정도를 익절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3만 원 정도를 익절가 좀 잡고, 전일 저점이죠. 예, 전일 저가 부분이 13만 600원인데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계속 한번 좀 홀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잡아드려요. 방송 중에서 저는 이제 방송으로 뭐 어떻게 대응하셔라 그냥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격적인 면을 이렇게 딱 찝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지, 그래야지 시청자분들도 대응하시기가 좀 편하고, 뭐 보시는 분들도, 예,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지, 뭐 대략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고 싶진 않고, 이렇게, 예, 좀 가격적인 면을 좀 잡아드리면은 혹시나 이런 자리를 찍고 반등하더라도, 예,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녀공장도 오늘, 예, 좀 급등이 좀 나왔다가 밀렸는데, 요 종목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신규 상장했었을 때 자리, 요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요런 자리가 딱 저항 자리를 맞고 좀 빠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요런 기술적인 분석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했었을 때 내가 어떤 자리를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보면서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 회사에 대한 뭐 차트적인 면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서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상장했었을 때 시가, 뭐 고가 아니면 중간에 뭐 이평선들이라든지 보면서 아 이거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구나. 종목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드리니까 이렇게, 예, 아까 와이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요 지지 구간, 아까는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정고점까지 요 몸통 구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요 자리를 이제 뚫고 갈지, 그래서 요런 자리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자리를 못 넣긴 했는데 일단 종가까지는 봐야 돼요.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리는지, 예,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21선 자리 뭐 계속, 예, 여기서 돌아선다면은 다시 한번 요 자리 뚫고 나서 충분히, 예, 상승 나올 수 있는 게 이 회사 자체의 지금 매출도 괜찮아요. 예, 중소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며칠 좀 상승이 좀 나왔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에 대한 지지 나오는지 한번 오후장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설명할게요. 신테카 바이오도 아직 이렇게 저항 자리 유지해주고 있죠. 직전의 저항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정고점에서 좀 고점이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신약 관련 AI 쪽은 계속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다. 아직 의료 AI 쪽에서는 신테카 바이오는 덜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브제는 글쎄요 오늘 좀 갭 뜨고 나서 고점 뚫어주길 바랬었는데 좀 바로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이버 클로버, 하이퍼 클로버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종가상으로 한 11,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와줘도 괜찮다. 직전에 저항선 자리까지만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은 괜찮아요. 저점에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지지해 줬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뚫고 추가적인 상승 24일까지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관련주들은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지수가 안 좋아서 저도 좀 안타깝는데 어쨌든 갈만한 종목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갈 거니까 일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좀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역시나 또 공략주도 내일 아침에 시초가 종목 드릴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오브젠까지 이렇게 리뷰로 다뤄주셨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차트 공략하면 좋을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과 함께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성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돌아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 사람이 몰리면 사고 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초전도체주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지금 오늘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어제도 그랬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좀 거셌던 흐름이 있었고 금양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체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좀 잡히고 있긴 한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여차여차 좀 바빠요. 근데 이제 어제 급등이 좀 나왔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래저래 해명을 좀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다. 사실 극저온에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온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 전체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재밌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선한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오늘 윗골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시가에서 튀어 올라갔다 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분봉상으로 보자면 올려치고 그다음에 9시 반부터 계속 하락 추세예요. 자, 그런데 하나씩 좀 읽어봐 드리면요. 선한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어요. 이 단가 자체가 2,300원짜리입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 12,800원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전환 공시 상황에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요 전환 청구 행사를 한 다음에 물량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상장 예정일 자체가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이요. 그렇다면은 이 거래일 전부터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21일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8월 23일이 만약에 월요일일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이 거래일 전에 체크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요거 참고하신다면은 이게 꽤나 투자하시는데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조심하시라는 소리예요. 당장의 물량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나오진 않고 그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정말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덕성이에요. 덕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오늘 또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최대 주주 친인척들이 주식을 조금 팔고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좀 최근 들어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전에 오너가 팔았던 덕성이 아니라 전쟁 관련주로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지금 덕성이 팔고 있다는 거 역시나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슈가 갑자기 붙어서 회사랑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이거 일부러 주가를 올린 것도 아니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인척 비롯해서 최대 주주도 주식을 판다고 한들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를 가지고 비판하시면서 또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와요.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었고 어제도 반등이 나왔어요. 최대 주주 및 창업주, 특히 창업주들이 지분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2대 주주에 해당하는 일본 쪽의 물량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분위기로 갑자기 이슈몰이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보유자,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판단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받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시장이 관심주가 오로지 뭐냐면 상승주, 급등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서서히 지금 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쪽 금양이나 에코프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신규 접근 자체는 절대 안 되시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에코프로 라인도 그러하고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여차하면은 공매도 타겟이 돼가지고 주가 흐름 자체가 에코프로 라인도 그렇고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일시적인 또 반등이 좀 나고 있긴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규 접근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초전도체도 조만간 끝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업종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좀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에코프로 라인들 정리하시면서 IT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셨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부터 해서 초전도체까지 너무 관심이 뜨거운 만큼 오늘 3대장들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서남이나 덕섬 또 이 신성 델타테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를 때는 우리가 이런 악재성 이슈들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만 하는 시그널들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전도체와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도 알아볼 텐데요.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는 하이브입니다. BTS가 있는 대표적인 엔터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반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5%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장중 10%가량의 변동성이 또 크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앞으로 엔터주들 특히나 하이브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볼지 김선현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실적 탄탄한 그런 종목들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흐름 괜찮게 보고 계실까요? 자, 하이브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종목을 이거를 특징주를 찝을 때 상승권에 있었는데 갑자기 매도 흐름이 거세지면서 쭉 꺾여버렸어요. 뭔가 싶어가지고 보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아마 일부 조금 증권사 쪽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은데 조금 걱정스럽은 것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상반기 매출 1조 돌파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BTS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활동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맞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단체로 군대 이슈 때문이겠죠.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향후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진스 이슈도 있지만 이래저래 어찌됐던 연결된 미국 회사들의 실적 성장도 같이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보시면은 SN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 보시면요. 꾸준하게 반등을 좀 하는 모습. SN 같은 경우는 2대, 3대 주주들의 좀 지분 매도 이슈도 있긴 한데 그건 아직은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에서 보자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뭐 재계약 이슈가 좀 있긴 한데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도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 역시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이 어찌됐든 잘 나왔고 하반기에도 굉장히 잘 나올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 차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 주면서 어느새 많이 올라왔습니다. 3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잠깐 조정인데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30만 원 돌파하는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 조정폭이 좀 더 나아준다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실적 기대감 주목을 해보시면서 조정이 더 나와준다면 어느 지점에서 공략 가능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그 특징주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번 부근이거든요. PCB 관련주들이 또 7월에 한 번 더 상승을 보였었는데 당시 고점 4,000원까지 만들고 지난주부터 음봉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매수가가 살짝 높으세요. 3,400원이시란 말이에요. 여기 자리면 좀 추격 매수하신 경향이 조금 있으세요. 바닥에서 충분히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셨어요. 그럼 우선은 지금 뭐 PCB 관련해서 이슈거리가 사실 IT 관련으로는 조금 소멸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IT 붐이 좀 불었다가도 AI 관련해서 불었다가도 지금은 좀 잠잠한 추세입니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하반기 실적 보고서 2차전지주들 수익 보신 물량들을 IT 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태성은 좀 약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총 자체가 너무 작은 것도 있고요. 시총이 700억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열어봤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년치 대비해서는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급상으로 사실 볼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슈로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세로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심리적 저항선 자리가 이 자리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한 2,650원에서 700원 자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자리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탈하게 되면은 많이 빠질 경우 2,500원대까지 우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다행이긴 한데 이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뭐 매수하셨던 3,4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크냐라고 판단해보자면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말씀 좀 드려보지만 혹여나 깨지게 되면서 2,7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종목을 좀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현 상황에서 당분간의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회사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 투자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매도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 2,700원 라인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호재 이슈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면 좋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어떤 수익 보여주고 있는지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김선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 차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차트들이거든요.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저희가 8월 2일 공략주였는데 리브랜딩과 또 북미 수익 개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한미사이언스가 그 다음 날 공략주였습니다. 실적과 방어주 또 바닥 3스텝으로서 완벽한 그런 3박자를 고루 갖췄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8월 4일 대웅제약과 또 어제 공략주였죠. HLB까지 제약바이오주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슈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한번 리뷰로 다시 다뤄볼까요? 제가 종목을 드리는 종목이 바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빈집을 좀 채우는 느낌으로 사인을 드린 거고 이게 요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일 거예요. 뭐 한 2주 정도 시간 지켜보시면 갑자기 급등이 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그냥 매수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기다리시면 하면 되는데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큰 움직임 자체는 없어요. 그냥 거기 자리에 껌딱지처럼 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좀 성장성 자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현재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원체 초전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남들 관심 주는 거 보실 필요 없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빈집 노리셔야 되고요. 사람 몰리는 종목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먼저 이런 종목에 들어가 있다가 오를 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천천히 지켜보시고 있으시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다고요. 물론 짧게 보지도 않아요. 조금 길게 연말까지 보셔도 되고요. 자, 2분기까지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상반기가. 하반기 실적 역시나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만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많이 노리지 않아요. 한번 급등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수익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대웅제약도요. 지금 차분하게 바닥에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별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실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실적주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튀게 되면은 충분히 점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한번 이슈 받고 오를 때는 기본적으로 10%, 20%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또 대형주 중에 하나니까 차분하게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종목이 항상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거리를 한번 받을 때마다 주가 흐름 자체가 몇십 %씩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에서 보자면은 올해만 보더라도요. 1월에 한번 있었고 2월에 있었고 3월도 한번 있었고 4월도 있었고요. 5월도 있었어요. 그리고 7월에 한번 있었고 지금 한번 올 때가 됐다는 거죠. 차트 추이상 보건데 이거 한번 반등 나오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냐면 7월 17일 날 17%까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20%까지도 올랐었고요. 이제 언젠가요? 이때가 2월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음 날 또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요 포인트를 한번 노리는 거예요. 근데 HLB가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뭔가 이슈거리를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FDA와 본심사를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요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튀고 올라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종목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노려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종목 전체가요. 대웅, 한미부터 시작해서 이쪽 계열 전체가 약간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장에서 지금 초전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런데 한켠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시장 전체적으로 뉴스 기사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관심권이긴 해. 알고는 있지만 아직 대응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시선이 돌아갑니다. 시선이 돌아가게 됐어요. 왜요? 기관과 외인들의 실적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종목들이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심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상 보건데 이 흐름상으로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한번 살짝 쉬는 조정이 요 며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한테.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하나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바닥 포인트에서 올려쳤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지금 대형주들 지나고 이제 8월 달에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요거 발표 끝나고 난 다음 시선 어디로 갈까요? 하반기 실적주 미리 대응하는 전략 들어갑니다. 근데 하반기 실적주 대응할 때 2차 전지 들어가겠죠. 근데 너무 올랐어. 부담스러워. 초전도체? 그건 이제 조만간 끝이 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실적주 찾아보세요. 자동차 쪽도 약간 불안하거든요. IT 쪽도 아직 확신이 없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월등히 좋아지는 쪽은요. 이쪽 제약바이오 쪽. 변동사항 없어요. 이건 그냥 픽스 고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천천히 몰리겠죠. 저 이거 계속 강조드릴 거예요. 빈집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금만 여유 갖고 보시면은 바로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하고 마이너스 1, 2% 날 수도 있고 플러스 1, 2% 나오실 수도 있어요. 거의 똔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팍 급등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판단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간다고 답답하실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다음 시그널입니다. 이번에 시장 한 바퀴 돌면은 그다음에 코스닥 실적 발표도 돌고 나면은 그다음 시그널로 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급등주들을 매매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루 종일 또 핸드폰 들여다봐야 되고 또 생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분단위적으로 대응도 어려우실 텐데 내 생업을 지켜가면서 빈집을 공략하는 방법이 훨씬 마음 편하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사이클을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사이클에서 또 환하게 웃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요. 또 남들 관심 없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나쁘진 않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실적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올해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그 소식들 뭔가 좀 답답한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질질 끄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차트 상황으로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나오는 흐름이나 실적에 대한 상황을 본다면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자, 작년 최대 실적이었어요. 6조 2천억 원대. 근데 올해 반기는 아니고 1분기까지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가 항공 수요 자체가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80% 이상까지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화물 수요로 충당했던 부분에서 이제 여객 수요까지 충당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항공 상반기 실적 사상 최대 정말 좋았습니다. 최대 실적이었어요. 아시아나항공 상반기 작년치 월등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3분기 뭐죠? 성수기. 4분기? 성수기. 그렇죠? 네, 지금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7월, 8월. 실적 어떻게 될까요? 여객 수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많이. 그리고 최근에 뭐 있었나요?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신다고 계속 몇 달 전부터 시장에 요즘 MZ들 많이 간다고 얘기 많이 나왔죠. 일본 여행 엄청나게 폭증했다고. 그렇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요. 요즘 최근에 정말 많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주가가 이렇게 꺾여 있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반등이 나온다?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역시나 뭐예요?
실적이 개선 사항이 굉장히 큰데 주가를 바닥에 내둬야 된다? 자, 당장의 기관들 매수세가 없긴 해요. 하지만 오히려 조만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끝으로 해서 바로 기관들은 뭘 합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예측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할까요? 트레이더들이 주식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제약바이오 들어갈 거고요. 이 여객 항공주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항공주들도 빈집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소외된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 공략 지점 궁금하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전 특징주 신성 델타테크 알아봤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논란 속에서 상한가 다녀왔습니다. 하이브도 알아봤습니다.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 속에 반등 가능성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에 주목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실적 통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